그날 남편을 유럽 출장을 보내며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웃었던 그녀. 하지만 몇 분 뒤 남편이 두고 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 이미 도착했어. 그 메시지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로 들려왔죠.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핸드폰 속 사진 한 장. 그곳엔 자신이 알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배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랑과 거짓, 그리고 복수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민우가 3년 동안 준비해준 미국 연수를 드디어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캐리어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약국 업무를 점검했죠. 소연아, 시간 괜찮아? 민우가 현관에서 차 키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동안 떠나 있을 집이라고 생각하니 묘하게 아쉬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민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주의할 점들을 하나씩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권 지갑이 핸드백 안을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서재 책상 위에 두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민우야, 미안해요. 여권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넉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우리 동네 골목에 들어서자 기분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금방 갔다 올게요. 민우에게 말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따뜻하고 어디선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분명히 나갈 때는 다 껐는데 말이죠. 민우야? 혹시 출근 전에 들렀나 싶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화장실에라도 들어갔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여권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서재에서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이국적인 향수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집이, 제가 6년 동안 살아온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평소 민우가 듣지 않던 스타일의 재즈였습니다. 저는 여권 지갑을 꽉 쥐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희미한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이 순간 제가 알고 있던 평범한 일상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는 여권 지갑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민우는 문을 닫고 다니는 편인데 이상했어요. 그 틈새로 재즈 음악이 더욱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시간 충분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제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이어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경쾌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소연 언니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참으며 문틈에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안방 침대가 보였어요. 민우가 젊은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여자는 민우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에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죠. 제가 병원에 들를 때마다 원장님 아내세요? 라며 밝게 인사하던 그 여자였어요. 민우가 지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6개월은 우리 시간이야. 미국 연수 정말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늙은이는 이제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라는 표현이 귀에 맴돌았어요.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원장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지은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민우의 목소리에는 제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한 끝에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소연이는 언제까지 모를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평생 모를 거야. 얘는 워낙 순진해서 말이지. 민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유리창을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6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고 피곤할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사람이었어요. 미국 연수도 제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결국 저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핸드폰 화면에 녹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분 13초, 2분 14초.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저를 그 늙은이라고 부른 것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모두 기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방에서 또 다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녹음을 계속하면서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감탄조로 흘러나왔습니다. 뭐가? 회장님이 하신 일 말이에요. 심장약에 그걸 섞으면 티도 안 나잖아요. 의사들도 자연사로 볼 테고. 그 순간 제 몸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심장약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어요. 민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내과 의사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지. 부검도 없었고. 완벽해요, 회장님. 지은이 다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떠올랐어요. 3개월 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지만 약만 드시면 괜찮으셨거든요. 그날도 저녁을 드시고 평소처럼 심장약을 복용하신 후 잠드셨는데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민우가 직접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죠.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고령의 심장병이 있으시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죽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유산 때문이야. 소연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내가 손댈 수 없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상속되었죠. 이제 다 당신 거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응, 소연이는 바보라서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겼어. 미국에 있는 6개월 동안 다 정리할 거야. 그럼 저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해뒀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5분 32초, 5분 33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민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욕심 앞에서 변한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래. 당시에는 그냥 인생 경험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셨던 걸까요? 민우의 진짜 속셈을 말이에요. 소연이는 언제까지 바보로 살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평생이지. 워낙 착해서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핸드폰 녹음을 정지하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금까지 들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어머니의 죽음, 재산 관리, 미국 연수, 이혼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복수,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면서 마지막으로 안방 쪽을 돌아봤어요. 아직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도 웃을 때가 올 거예요. 다만 그 웃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테지만 말이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실제로는 제가 당한 게 도둑질이었지만 말이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우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쌀쌀한 공기가 화끈거리던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계속 떨렸어요. 몇 대가 지나간 후에야 빈 택시가 서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강도철 법무사님의 번호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장과 재산 관리를 맡겨두셨던 분이에요. 30년 넘게 어머니와 친분을 유지해 오신 분이기도 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강도철입니다. 법무사님, 저 한소연이에요. 아, 소연 씨. 어머님 49제 이후로 처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법무사님,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나 봅니다. 강 법무사님의 어조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해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님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8분 17초 동안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민우와 지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어폰을 끼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 늙은이는 이제 끝났어. 심장약에 섞으면 티도 안 나. 소연이는 바보라서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겼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여권 지갑도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죠. 민우는 아직도 제가 공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택시가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12층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강도철 법무사 사무실은 7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강 법무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의자를 권해주셨어요. 소연 씨,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이걸 먼저 들어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강 법무사님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으셨어요. 처음엔 무표정하시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8분이 지난 후 그분은 이어폰을 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살인 교사와 재산 횡령, 그리고 불륜까지 모두 담겨 있네요. 법무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이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망 진단서를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강 법무사님은 컴퓨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 각오는 되셨나요?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했던 소연이가 아니었거든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법무사님이 금고를 여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묵직한 철제 문이 열리면서 여러 서류 봉투들이 보였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맡기셨습니다. 법무사님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인된 종이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안에서 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소연아, 내가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이미 내가 떠난 뒤겠구나.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를 조심해라. 그는 내가 처음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작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내 통장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려 하고 유언장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구나. 그래서 강 법무사님께 모든 걸 맡겨뒀다. 강 법무사님이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수집하신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민우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은행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문서들이었어요. 제 도장이 찍힌 각종 서류들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죠.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었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민우 씨가 보여드린 것은 위조본이에요.
강 법무사님의 설명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진짜 유 원장에는 제가 상속받는 재산 규모가 민우가 말한 것의 3배나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민우 씨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시면서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면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강 법무사님이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파일들입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민우가 또 내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유 원장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민우와 누군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들려왔어요. 곧 정리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약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쉬워요. 의사인 제가 직접 하는 일이니 누구도 의심 안 할 거예요. 바로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법무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김 검사님,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30분 후 김진호 검사님이 사무실에 도착하셨어요. 중년의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검사님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과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자료들을 말이죠. 이 정도면 살인 교사와 재산 횡령, 문서, 위조 혐의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검사님의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일찍 신청하겠습니다. 다만 소연 씨는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무기들이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행을 준비했던 게 까마득한 예실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살아갈 시작 말이에요. 오전 9시 강 법무사님의 차를 타고 한성바이오 본사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저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모든 증거와 제가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죠. 긴장되시죠? 강 법무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성바이오는 어머니가 창업하신 제약회사였습니다. 돌아가신 후 민우가 임시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을 예정이었죠. 본사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검사님도 함께 와 계셨어요. 소연 씨, 준비되셨나요? 네, 검사님. 로비로 들어서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민우의 회장 취임을 취재하러 온 것 같았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이사회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쪽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고 한미경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우가 말하다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소연아, 너 지금 공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사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분들이라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연 씨, 비행기 시간은 괜찮으세요? 한 이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비행기는 취소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연수는 포기할 수 없어. 맞아요.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연수가 아니라 다른 일을요. 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사님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와 지은의 대화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늙은이는 이제 끝났어. 심장약에 섞으면 티도 안 나. 의사들도 자연사로 보겠지.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갔습니다. 소연이는 바보라서 재산 관리를 나한테 맡겼어. 미국에 있는 6개월 동안 다 정리할 거야. 민우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 검사님이 막아섰습니다. 정민우 씨, 잠시만 들어보시죠.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해뒀어. 녹음이 끝나자 이사회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동민 전무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어제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민우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때 강 법무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증거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고 한미경 회장님이 직접 수집하신 증거들입니다. 정민우 씨의 비자금 계좌,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유언장 원본까지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직접 녹음하신 파일입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민우가 내 심장약을 바꿔치기 하려 한다는 걸 확인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예고잖아요. 회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김 검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민우 씨 살인교사와 재산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민우가 버둥거렸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소연아, 제발 이해해줘.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저를 그 늙은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름을 부르세요? 민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이사회실의 남은 분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어요.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민우에게는 변호사가 있을 테고 법정에서 다시 한번 싸워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였거든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지은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 살해 음모, 사위의 배신, 완전 범죄 시도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저는 집에서 그 기사들을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강 법무사님이었어요. 소연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올라오세요. 법무사님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물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셨던 것 같습니다. 검은색 가죽 일기장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민우의 표정이 요즘 이상하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10월 20일. 소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믿지 않을 것이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우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어요. 10월 30일. 강 법무사에게 모든 걸 맡겼다. 소연이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11월 5일. 민우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걸 확인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11월 10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소연아, 엄마를 용서해 다오.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기억해라. 복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하지 않을 테니까.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수를 끝낸 지금 제 마음은 시원하기보다 공허했거든요. 강 법무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소연 씨를 걱정하셨습니다. 법무사님,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다음 달 초에 1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판결은 예상할 수 있어요. 민우는 살인교사와 재산횡령, 문서위조 등으로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은도 공범으로 5년 정도의 형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법무사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어머니는 복수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한성바이오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김동민 전무님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소연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회장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장 원하시던 일이었을 겁니다. 전무님이 차 한 잔을 내려주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어머니는 평생을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투자하셨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른 제약회사들이 포기한 분야였어요. 그리고 민우 때문에 중단되었던 연구원들의 복직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민우가 임시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연구원들을 해고했었거든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머니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사서 무덤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도 밝혀졌고 민우도 벌을 받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일기 마지막 구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기억해라. 민우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삶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살인교사 15년, 재산횡령 3년, 문서위조 2년으로 총 20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지은도 공범으로 7년을 선고받았죠. 판결문을 들으며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만족감도 시원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강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성바이오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는 어머니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창립자 한미경 회장 추모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이곳을 말이에요. 20층 회장실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서랍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동민 전무님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소연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우가 있던 6개월 동안 회사는 많이 흔들렸었어요. 핵심 연구원들이 떠나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되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해고되었던 연구원들은 다 복직했나요? 네, 지난달에 모두 복귀했습니다. 다들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희귀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도 재개되었습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꼭 필요한 연구였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무님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읽을지 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일단 받아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우의 편지를 열어봤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처음엔 너를 정말 사랑했었어. 하지만 욕심이 나를 바꿔놓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면회를 와줄 수 있을까?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기억해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성바이오는 앞으로도 창립자 한미경 회장님의 철학을 이어갈 것입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성장보다 지속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신임 약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지켜내시다니.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사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연구원들도 다 돌아왔고 신약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희귀병 치료제 임상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연구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요? 자세한 얘기는 회사에서 들을게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 딸아. 너는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회장실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우의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언젠가는 면회를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미래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성바이오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